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명락의 레이저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허평안의 구국충정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유통일을 위해서 또 구국을 위해서 항상 젊은 시절이나 지금이나 애쓰시는 허평안 전 기무사령관, 그 다음에 지금은 자유공화당 최고위원을 하십니다. 허평안 장모님을 모시고 정치 지형이라든지 또 세상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서 허평안 자유공화당 최고위원과 함께 대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평안 장모님 모시기 전에 홍명락TV도 새롭게 하는 만큼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평안 장모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꾸 장군님 소리가 납니다. 장군 좋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 장군은 네. 한번 장군은 예편에도 영원한 장군입니다. 그리 호칭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예, 뭐 좀 편하게 하겠습니다. 네. 예. 저 오늘 여쭤볼 이슈가, 자, 우선 첫 번째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 옥중 편지를 보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4.15 선거를 앞두고 우리 그 진영이, 특히 야당 진영이 정말 함몰된 것도 있고 뭐 또 그다음에 덕을 보는 데도 있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이 시점에서 그 옥중 편지를 보냈고 그 내용 자체가 현실을 정확히 알고 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결론은 국민들은, 특히 반문재인 진영에 있는 국민들은 다 박근혜 대통령 그 편지 내용처럼 미래통합당 큰 야당 쪽으로 움직인다. 그쪽으로 모든 그 관심을 가지게 됐다. 이거는 거의 정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메시지 나온 시점은 예. 적절하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은 그 내용에서도 예. 밝혔지만은 첫째 그 중국발 예. 우한 폐렴이 특히 대구 경북 예. 박근혜 대통령 정치 고향인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예. 창궐하고 있었고 네. 또 그러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 생론을 잃고 있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꼭 필요했던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어쨌든 이제 정치 국회 4.15 총선을 앞두고 예. 지금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있고 예. 이제 곧 본 등록을 해서 본 게임 시작이 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 시점쯤 해서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가 나올 거를 이미 3개월 전에 예. 내가 이봉규 유튜브에서 인터뷰할 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내용도 예. 아마 나온다면 이런 내용이 나올 것이다 하고 내가 밝힌 바가 있는데 그 내용도 제가 예측했던 대로 나왔습니다. 그건 결국 뭐냐 하면 문재인 정권 3년 다 돼 가는데 예. 지금 나라 경제 안보 다 무너지고 예. 더기나 유행병마저 돌아서 저거 하나 제대로 수습 못해서 억울한 시민이 죽어나가는, 국민이 죽어나가는 이런 마당인데 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정말 지금 이 시점에 많은 애국 보수 우파 국민들이 또 이분들을 중심으로 그 정치 세력이 하나가 돼서 4.15 총선에서 예. 다수당이 돼서 예.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달라 하는 메시지거든요. 예. 문제는 그걸 받아들이는 국민들하고 예. 받아들이는 정치 세력들이 예.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요 차이에 달렸다고 본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예,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좋게 생각하기로는 메시지를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받기를 원했는데 냈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 활동하겠다는 뜻도 낼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태극기 분열은 절대 안 된다. 야당 쪽에 그런 점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야권에서 지금 현재 뭐 좀 어른격이잖아요. 당세로 봐서 이 미래통합당에 대한
경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경고가 아니라 미래통합당 쪽으로 세를 몰아주는 결과가 됐다. 근데 그 그건 이제 세를 그 해석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예,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의 그 대통령의 예, 본심, 마음, 진정성은 아니에요. 아닌 거지. 저는 그렇게 그 봅니다. 진정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3년간 정말 이 자유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또 억울한 불법 탄핵 당한 박근혜 대통령 자신을 또 지키기 주기 위해서 예, 그래 고생하시는 태극기 애국 국민들을 네. 절대 잊거나 외면하실 분이 아니죠. 해서도 안 되고 예, 이런 메시지를 함축해서 던진 거예요. 함께.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나라를 구하고 내 구하기 위해서 고생한 건 알지만 이번 기회에 하나로 뭉쳐서 이 나라를 지켜달라는 메시지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 메시지를 받은 그것도 그대 야당을 중심으로 예, 예. 했거든요. 통합이란 말도 분명히 했습니다. 예, 통합을 해서 하나가 돼서 예, 이 나라 지켜달라고 한 게 핵심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걸 받은 거대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예, 적어도 자유공화당하고 예, 마침 그 하루 전날 화요일 날 그날이 3월 3일이에요. 예, 그 우리 조은진 대표하고 김문수 대표가 네, 김문수 대표의 자유통일당하고 네. 우리 조은진 대표의 그 우리 공화당하고 네. 통합 선언을 한 날이 3월 3일이고 예, 메시지가 3월 4일 날 나왔어요. 예, 아주 시점도 절묘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너희들끼리만 나가서 그냥 옳다고 투쟁하고 싸우고 할 게 아니라 좀 그 편이 그 있어요. 좀 내하고 생각이 다르고 좀 불만스럽더라도 예, 미래통합당하고 하나가 돼서 예, 가라 이런 메시지가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은 미래통합당은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그날 오후에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 나오자마자 바로 우리 조은진 대표, 김문수 대표가 국회 정론관에 가서 예, 미래통합당에 통합제의를 했습니다. 예, 통합이든 연대든 예,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서 네, 하자 하고 공을 미래통합당에 던지 줬다니까요. 예. 그런데 그 다음 날 바로 한교안 대표는 네. 통합 없다. 줄 지분 없다. 음. 올라면 개별적으로 오라. 이리 돼버렸단 말입니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진정한 메시지 뜻도 아니고 네. 또 거대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취할 태도도 아니다. 나는 그래 보는 거예요. 예. 적어도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가 나왔고 또 외형적으로 태극기 애국 장애 세력이 조은진, 김문수 양당 대표가 하나가 됐다는 건 태극기 애국 세력이 하나가 된 거예요. 예. 그 시점에 메시지 나왔으니까 예. 적어도 거대 야당인 미래통합당 한교안 대표나 하다 못해서 사무총장이라도 예. 우리를 만나자 해서 그런 너희들 요구가 뭐냐 들어보고 그걸 당해서 미래통합 우리 그 자유공화당이 이 정도로 제의를 하는데 이걸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지 뭐 조율을 해가면서 그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협의가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아예 그 자체도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왜냐? 예. 오만의 극치죠. 예. 오만의 극치. 아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금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자유통합 미래통합당이 공천이 어느 정도 거의 그 다 윤곽이 다 잡혀 있는 상황이었고 또 그 다음에 그때 가서 이 지금 자유통일당, 자유공화당하고 뭐 당대당 통합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기에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쪽 입장도 보면은 조금 난감했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시점에 메시지를 낸다는 거는 또 거기다가 또 하나 더 붙여서 그 이제 그 옥중 편지를 전달하는 유모 변호사라는 분이 유영하는 변호사라는 분이 또 오자마자 미래통합당과 같은 당인 미래한국당 공천을 신청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 장모님이 얘기한 것처럼 자유공화당과 미래통합당이 다 야권이 뭉쳐라 뭐 이 말씀은 좋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지경에서 그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그럼 그걸 몰라 그 상황을 모르고 그러면 그 옥중 편지를 그 시점에 낸 건지 그거 알 수가 없죠. 예. 자 보세요. 아니, 박근혜 근데- 대통령이 예. 지금 구치소에 계시는데 예. 그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 실시간에 대화 채널이 없어요. 오로지 있다면 유영아 변호사가 면회 신청해서 만나서 청구가 하는데 예. 이분이 실시간에 정치, 뭐 경제, 사회, 나라 돌아다니는 걸 실시간에 알 수가 없고 예. 그 당시에 저는 그걸 처음에 하늘을 정말 도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예. 거의 절묘하게 시점이 맞았던 것 뿐이지 그 사전에 계산하고 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일정을 사전에 어디 공지하거나 미리 정해가지고 일정 잡은 게 아니에요. 대단히 성스러운 얘기인데 저는 뭐 이런 그래서-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어. 죄송합니다. 저 그 장모님한테 죄송한데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그 시점을 모르고 하셨다면은 두 번 싫습니다. 아 실수라고 볼 수 없죠. 왜냐하면- 그런 글이 보면 안 되고요. 예. 그건 글이 보지 마세요. 그 탄핵할 때도 탄핵 시점에도 아이. 촛불 시점 그때도 그거는 지나간 얘기고 이번에 이 메시지 나오고 한 것을 어떤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나는 했다고 안 봅니다. 그걸 자꾸 박근혜 옥중 정치를 시작했다 뭐 언론에서 또 박근혜 대통령 매도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저분이 무슨 옥중 정치를 합니까? 적어도 이 시점에는 정말 그 대구 경북 지역이 우한 폐렴으로 막 사람이 죽어 나자빠지고 있고 예. 지금 막 그 정치권은 보수 우파가 막 4분 5일 된 가운데 이렇게 하고 있고 이 정도는 아신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내가 더 이상 참지 않고 한마디 메시지를 내야 되겠다 해서 나온 것이지 저는 무슨 계산하고 한 거. 그 내용이 딱 나와 있어요. 하나로 뭉치라고 한 겁니다. 문제는 이걸 받아들이는 정치 세력들이 자유공화당에서는 바로 그날 메시지 유영아 변호사가 읽자마자 우리는 국회 정론관에 가서 좋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환영하고 그 뜻을 존중한다. 예. 대신 이것을 미래통일당에서 미래통합당에서 소용해라. 그 우리한테 뭔가 제의 오면 우리는 응하겠다 하고 메시지 던져줬다니까요. 그러면 그걸 받은 그 사람들이 적어도 진정성이 있게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자기들이 정말 진정성 있게 그걸 받아들였더라면은 그래 뭐 만나자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입장이나 이런 걸 얘기를 들었어야죠. 그런데 그런 입장 듣겠다는 그는 이면적인 그런 우리가 제의했는데도 이런 지하에 반응이 없으면서 한교안 대표라는 사람이 통합은 없다고 선언해버리잖아요. 올라면 개별로 들어오라. 지분 없다. 이래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공천 얘기 나왔는데 그 당시에 공천이 뭐 많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의 발표는 안 났지만 예. 제가 볼 때는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두 가지로 본단 말입니다. 첫째 이유는 뭐 자기들 해가지고 지금 비례까지 다 가져가려고 미래 한국당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비례대표도 다 지원서 1인당 뭐 350만 원씩이라 돼. 그게 300명이 넘게 줄을 썼다는 겁니다. 그게. 다 꽉 차 있고. 미래통합당은 뭐 안 차 있겠어요? 이미 다 돼 있는 거예요. 발표만 그때 심사 행태로 뭐 쇼하면서 그냥 발표만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미 내부에 공천 줄 사람들 포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끼어들 틈이 없었던 겁니다. 첫째. 귀찮은 존재죠. 두 번째는 이 미래통합당을 이끄는 핵심은 세상에 다 드러났잖아요. 김무성이라고. 이 사람들은 내각제 견 세력이란 말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내 얘기를. 요까지 들으라니까. 내각제 견 세력인데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분명히 기원 반대 세력입니다. 기원하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걸 3년 내내 우리는 기원 반대를 외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귀찮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를 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메시지 보내더라도 그걸 받아서 논의하고 타협할 소지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할 의지도 없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박근혜 메시지가 나와도 공연불에 불과했다. 나는 그래 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저기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참고 메시지를 안 내고 이런 분이었는데 그걸 그렇게 내므로써 자뭐 그건 뭐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그분도 잘 모르고 유영하 변호사하고 어떤 관계인지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아까 그 시점에 메시지가 나오는 시점에는 그 과제 결과가 많은 국민들이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다른 정당들은 뭉쳐라 이렇게 됐다는 말입니다. 결과가 그렇게 했더라도 통합이라는 용어를 분명히 썼어요 메시지에. 예. 그냥 무조건 뭉쳐라 소리 안 한 게 아닙니다. 거대 야당한테 전부 무조건 들어가라고 메시지가 아니라니까 내용이. 예. 그 메시지 내용 정확하게 읽어보세요.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 해라고 했지만 통합을 통해서 해라고. 통합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그 당대당의 우리 공화당만 갖고 했겠어요? 그 당시는 다른 또 군소 태극기 세력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뭉치라 그랬다고요. 아니 그렇다면은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미래통합당의 수뇌부가 문제지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 그 자체가 내용에 문제가 있거나 틀렸다고 나는 안 본다 이거죠. 메시지를 전달하는 유영하 변호사는 그분만이 유일하게 소통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건 뭐 자기가 정치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죠. 아니 그 본인이 그걸 그 당시에서 하지 말고 그럼 자기의 정치적인 선택을 별도로 하고 이걸 해야지. 그거 그 전에 탈당했다네. 미래통합당에서 탈당해 나왔고 예. 메시지 나온 다음에 그 메시지 미래한국당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메시지 발표와 동시에 미래한국당에 미래한국당에 공천 신청을 했어요. 했지만은 아직 그 받아들인 상태가 아니잖아요. 미래한국당에서. 아니 그거는 유영하 지휘의 행보지. 예. 그러니까 그 유영하 변호사 입장 내가 잘은 모르지만 개인지 전혀 몰라요. 예, 예. 뭐 대통령 메시지 나와서 그대 동을 하나 해라 했고 예. 자기도 이번 기회에 정치적인 그걸 뭐 자기 뜻을 간절하기 위해서는 뭐 선택한 게 미래한국당에 들어가서 하는 게 그거는 왜냐면 탄핵 세력이 없으니까 예. 미래한국당의 주력은 탄핵을 동참했던 의원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자연스러로 그걸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 미래통합당은 그 탄핵 핵심들이 주도를 하니까 그거는 탈당하는 게 맞는 거지요. 나는 유영하 변호사의 정치 행보도 예. 뭐 그걸 가지고 그 국면에서 자기 입지를 세웠다 나는 그래 보는 거예요. 아 그래도 그럼 그런 이제 문제는 그런 분을 유일한 소통의 통로로 활용한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누가 일반 국민들 그런 정치적인 거 뭐 전혀 모르고 인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은 유영하 변호사한테 그렇게 그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통합을 해라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면서 유영하 변호사가 그 미래통합당과 같은 미래한국당에 공천 신청했을 때는 전부 다 흡수하라는 얘기지. 흡수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미래통합당으로 다 흡수하라는 얘기지. 결국은 무슨 통합을 아까 이제 장군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통합당에 있는 분들이 자 다 갖춰진 어른들이 애들을 죄송합니다 애들이라 그래서 자유공화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루만져가지고 이렇게 하라 이런 뜻으로 볼 사람들은 없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예. 나는 메시지 내용이 문제거나 유영하 변호사가 문제있다 보는 게 아닙니다. 예. 문제는 미래통합당을 이끄는 지도부에 문제가 있는데 예. 내가 특정인을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이현주 의원 같은 거 보세요. 아니 그 조그마한 당 만들어가지고요 급조해가 만들었는데 예. 그거 자기들 통합했잖아요. 예. 이현주 국회의원 이번에 부산에 공천 줬잖아요. 예. 그 당시에 나오는 얘기가 지역구 2개, 전국구 2개, 뭐 이현주 최고인 시키고 이런 조건으로 합당한다고 나왔어요. 지금 자유공화당은 솔직히 이현주 거기에 비하면은요 50배나 큰 정당입니다. 예. 당원 숫자나 네, 당세나 그리고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난 3년 동안에 말이죠. 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을 끌어내려야 된다고 예. 목숨 걸고 거리에 투쟁한 정치 세력의 집단이 어딥니까? 예. 오로지 지금 과거에 대한애국당 예. 조은진하고 대표하고 저하고 공동으로 창당을 해서 예. 무너지던 그 탄핵받고 나서 흩어지는 그 태극기 애국 세력을 하나 모아가 정당을 만들어서 이끌어 내려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어준 우리 공화당 당명을 수용을 했고 네. 또 뒤늦게 나왔지만 김문수, 경기지사, 그다음에 정강훈 목사 예. 이분들이 또 우리가 강화문 강자를 먼저 점령해 놓은 거를 예. 이분들이 이제 그 뒤늦게 나왔어요. 예. 나와가지고 그나마 또 했어요 한 축을. 이 두 세력이 합쳐놓은 이 정당을 무시하고 들어오려면 개별로 들어오라. 이건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로 하는 거예요. 저 미래통합당이. 그걸 잘 보셔야 돼 우리 국민들께서. 쟤들이 왜 저 큰 그 자유공화당이 같이 하나로 되겠다고 하는데 지분 없다고 개별로 들어오려고 하는 이게 맞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삼척 동자도 이해할 수 없는데 그 의도가 어디 있냐는 거죠. 아까 내가 이야기한 그 의도가 세 가지. 예.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 의도 세 가지. 우리 국민들 아셔야 됩니다. 국민들은 알지. 첫째, 예. 이미 공천 장사 다 했어요. 예. 우리한테 줄 지분이 없는 겁니다. 예. 두 번째, 우리를 거구라고 몰아붙이면서 최고위원회에서요. 다음날 우리가 통합제의를 했을 때 예. 거구라고 몰아붙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했다고 우리를. 그건 뭡니까? 자기들이 간 정치 일정 문재인 주사파 정권하고 합쳐가지고 내각제 개헌을 하겠다는 여기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들어오는 걸 이거는 이 자체를 막아야 될 입장이란 말이에요. 예. 세 번째는 국민들 보수 우파 국민들 너희들 아무리 태극기 떠들고 흔들어도 그거는 소수고 결국 표는 우리한테 찍어주게 돼 있어 하는 이 오만함. 또 실제 우리 국민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유공화당이 하는 게 주장이 옳고 바른 건 아는데 어차피 너는 국회의원 내측당 세력이 약하니 미래통합당 저 밀어주는 게 문재인 밀어주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정치권에서는 미래통합당 아이들은요 절대로 깨어나지도 않고 적어도 대통령을 탄핵시킨 핵심 세력이 미래통합당입니다. 깨어날 리도 없고 그 기대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그러나 있지만, 국민들이 깨어나야 되네. 국민들이. 예, 그런 분들 있지만 이제 장모님 저희가 좀 알려드릴게요. 뭐 니들이 옳고 바른 건 아는데 그래도 미래통합당이 이때까지 정통성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이제 밀어주는 정통성이 아니고 어. 국회의원이 그게 많으니까 새가 크다는 거죠. 문재인 그 진영에 싸움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국회의원 너희들 뭐 한두씩 있는 예. 자유공화당 너희들이 뭐를 하겠냐 이거예요. 그럼 이번 선거에서 자유공화당에다가 원내교섭단지사 만들어주면 우리 들어가서 개헌 저지하고 싸운단 말입니다. 싸우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그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 국민들 잘 아셔야 됩니다. 저는 그게 옳다 그러다 제가 사회자 입장이니까 얘기할 건 아니지만 국민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너무 지나치게 강성이지 않느냐. 뭐 극우라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일반 국민들 마음하고 같은 게 그래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다. 그쪽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 얘기하셨는데 뭐 내각제 얘기 나왔어요. 만약에 내각제 그게 그쪽에서 만약에 이제 발의가 됐다면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그건 또 좀 잘 알아야 될 게 정당이라는 게 그 정치적인 강령이라든지 정치적인 목표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은 감성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거예요. 미안하지만은 예. 자 보세요. 우리가 태극기 나와서 3년 투쟁할 때도 많은 애국 국민들이 그래 너희들 제발 그 하는 건 태극기라도 하나로 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태극기 하나 떼라. 왜? 문재인 하는 거 보니까 절박한 거예요. 이러다 나라 팔아먹겠다는 걸 이제 느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태극기라도 하나로 하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선거가 딱 오니까 정치 세력이 하나로 하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예. 우리 보고 강성이다. 우리 공화당이 막 과거에 대한애국 때 너무 강성이다 뭐 하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그래 안 싸우고 이 지금 문재인 주사하고 그렇게 싸우지 않고 이 대한민국 지킬 수 있을 거를 봅니까? 그거 착각에 빠지시라니까 우리 제발 국민들도 와. 지난번에 상계 악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국회에 막 얘들이 4%로 통과시켰잖아요. 예. 자유한국당 무시해버리고 예. 그 과정을 지켜봤지 않습니까? 예. 그때 나는 분명히 유튜브 여러 군데 나와서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못 막는다. 통과된다고 그랬어요. 대다수 농경들은 뭐 필리버스터로 막는다고 그따위 소리를 할 때
나는 절대 못 맞고 통과된다고 한 사람입니다. 내가 예, 감히 군 출신이지만 저도 들었어요. 예, 그 이유는 뭐냐? 지금 문재인 주사파 아이들은 목표는 분명합니다. 예. 연방제 개헌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거를 이번 4.15 총선에서 개헌선까지 국회의원 확보를 해가지고 가겠다는 건데 지금 우한 폐렴이다 뭐다 경제다 폭망해가 지금 자기들 자체로 개헌선 확보할 수 없다는 걸 인정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상계 법안을 해가지고 연동형 비례해서 끌어넣겠다고 했는데 그것까지 사기치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얘들 목표는 4.15 총선에서 개헌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미래통합당 그 핵심으로 이끌어가는 그 김무성이를 비롯한 그 세력들은요. 내각제 개헌하겠다는 걸 공공연히 이야기한 사람들입니다. 이현집정부제 자, 지금 또는 내각제. 그래서 그런 가운데 그러면 국민들이 그래 뭐 내각제 이현집정부제가 뭐 일이 싸우는 것보다 낫겠다고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깨어있는 많은 국민들은 그 나라 망하는 길을 한단 말입니다. 아는데도 그거는 다시 한번 하시죠. 그런데 예. 나는 그 시간이 너무 화가 시간이- 나는 게 예. 우리 보고 너무 강성이다 너무 그렇다 하는데 그 국민들은 사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 생각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다는 많습니까? 얘기입니다. 있겠죠. 있는데 그 국민들이 그리 생각한다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예. 북한 김일성 집단과 예. 그를 추종하는 문재인 주사파 세력들은요. 우리보다 더 악질이고 강성입니다. 그들하고 적어도 싸울 수 있는 정치 세력이 하나는 있어야 된다 이거죠. 예. 예, 우리가 무슨 뭐 지금 현재 당장 모든 우파 국민들 다 우리를 지지해서 우리 몰아서 해달라는 요구도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 얘기합니다. 지금 여권에서 정의당과 같이 사회주의 체제를 위해서 투쟁하는 당이 있듯이 적어도 이 국회 안에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한미동맹 이거를 지킬 수 있는 강한 목소리를 내고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는 자유공화당과 같은 이 우파 정당을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번 기회에. 이거를 박근혜 대통령은 그 현실을 아는 거죠. 이걸 하나로 뭉치라고 얘기를 했지만 쟤들이 받아줍니까? 안 받잖아요. 아까 얘기한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 나라를 지키고 할 것은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선택이다. 선택이다. 네,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 옥중 편지로 인해서 각 정당들이 진땀을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정당이 안 흘려요. 예. 미래통합당은 미안하지만은 전혀 관심 없어요. 얘들